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예, 지희님, 그리고 언니짱TV님, 권영복님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권영복님, 소액이지만 릴레이 참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소액이라도 이렇게 늘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분,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어떤 당사자 얘기를 안 했죠. 어떤 사람 얘기를 안 했죠. 그 얘기를 안 한 이유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또 시비거리가 될까 봐서 제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뭐 어떤 분 거론하시는데 그분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세요. 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자꾸 손가락을 보십니까?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이 주워 담고 싶은 제3자 특검입니다. 계속 말을 받고 주워 담고 싶은 제3자 특검, 계속 말 바꾸는? 아니, 계속 토다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계속 토다는 한동훈 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으네. 야. 자, 지금 한동훈은 어쩌면 제3자 특검, 지 입으로 얘기한 이 제3자 특검을 주워 담고 싶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3자 특검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계속 빠져드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 제3자 특검을 자기가 그냥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카드, 숨겨놓은 히든 카드로 계속 들고 있는 것을 가장 좋은 상태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계속 테이블 위에 올라와 가지고 거론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써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안 쓰고 계속 쥐고 있어야 되는데 쓰게끔 만드는 거지. 이게 지금 한동훈으로서는 제일 짜증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3자 특검 얘기만 나오면 자꾸 말을 바꿉니다. 계속 새로운 트집을 잡거나 새로운 조건을 갖다 대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토달지 말라고, 고참 고만 좀 하고 토달지 말고 어쩔 거냐,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딱 밀어붙입니다. 아유, 박찬대 대표, 야, 멋있어. 이럴 때 보면. 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한동훈은 이 이재명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이 제3자 특검을 빼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빼고 무슨 여야 대표회담을 해. 그죠? 그만큼 이 얘기를 거론하기 싫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오늘 갑자기 이 뉴스가 딱 하니 떴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표로 취임하고 첫 번째로 출근한 날인데, 출근하자마자 이런 제안을 했던 모양입니다. 한동훈, 야, 한동훈, 나랑 대화 한번 하자, 회담 한번 하자 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회담은 오는 8월 25일 날 열리기로 합니다. 국힘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통 의제는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는데 의제가 안 정해졌대. 자, 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답니다. 아니, 배석자도 합의를 못했어? 원내대표가 가는 게 맞잖아.
여기에 한동훈으로서는 엄청난 예, 핸디캡이 있는 거야. 배석자를 못 정했다는 건 뭘 말해? 아니 보통 이렇게 대표회담을 하면은 누가 갑니까? 당대표가 가고 당대표 옆에 누가 가? 원내대표가 따라가지. 원래 기본이에요.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추경호가 따라오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배석자를 못 정한 거죠. 왜? 왜 추경호가 가는 게 싫지? 아니 아무리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왜? 왜 못 가던 거지? 이유가 있죠. 바로 의제 때문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제에서 반드시 최상병 특검 얘기를 할 거예요. 의제로 안 정했더라도 거론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할 때 바로 추경호가 딱 가로막고 나설 수 있거든. 그러면 여야 대표회담을 해가지고 지들 분열상만 노출이 되는 거야. 못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야 대표회담을 하는데 원내대표 빼놓고 한다? 그것도 이상하거든. 자, 그래서 뭐가 됐다? 예, 의제와 배석자가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야, 재밌죠?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 의제와 배석자를 합의 못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핵심 포인트가 제3자 특검. 여기에서 딱 한동훈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딱 이 부분이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이 돼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좀 계속 이어서 볼게요.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짜증 날 거야. 민주당에서 제3자 특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덥석 얘기하는 그 순간에 속으로 아이씨 좆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지. 한동훈은요 이거 제3자 특검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윤석열 하는 꼬라지를 봐가면서 냈다가 뺐다가 이러려고 해야 되는데 뭐 예. 민주당 때문에 이게 테이블 위로 올라와 버렸어. 그리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야 돼.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과 척을 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되는 거야.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저기 보도 내용을 보면요. 최상병 특검법이 거론이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각 언론에 대단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민생의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은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민생의제에 초점을 맞춘 만큼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거야. 민생의제만 다룬대. 민생의제? 한동훈은 뭐 상속세하고 금투세만 하자 이거야. 자기들 세금 깎아주는 거. 부자 감세 이것만 하자 이거야. 지들은 그걸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런데 원래 정치라는 거는 상대방이 있는 거고 누구 말 못하나 대화와 타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들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나?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는 거고 서로 주거니 받는 거 아닌가? 근데 최상병 특검은 죽어도 못하겠다? 이유가 있지. 그걸 다루는 순간 지는 좆대거든. 자, 이게 지금 한동훈의 딜레마인 거죠. 자, 예. 자. 그러면서 한동훈은 또 딴 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또 꺼집어내. 아니, 이건 뭔데? 아니, 거론 안 한다며. 거론 안 한다고 해놓고서는 또 딴 데 가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말을 또 하네? 뭔데, 얘는? 예, 그거죠. 최상병 특검법을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자기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건 또 피하려고 하기는 할 거야 라는 식의 뺑기를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핑계를 민주당 쪽에 덮어 씌웁니다. 진위가 뭐냐? 왜 시한을 제시하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런다? 민생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민생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요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지. 말 그대로 오락가락 하는 거지. 그래서 최상병 특검 다룬다고 안 다룬다고? 할 거야 말 거야? 안 다룰 거면 아예 입 밖에서 꺼내지를 말든가. 입 밖에서 계속 꺼내면서 민생 얘기만 할 거야. 이게 뭡니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중 플레이를 하려면은 좀 좀 능숙하게 하든가 하는 거 보면 너무 서툴지 않나요? 초보라는 게 티가 확 납니다. 지금 한동훈의 태도는 딱 이거예요. 계속해서 제3자 특검할 의향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트집을 잡고 시간을 끄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하겠네. 저것 때문에 못하겠네.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에서는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 책임을 다 누구한테 덮어 씌운다?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제일 황당한 부분인데요. 국힘당 내부에서 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느냐? 아니, 국힘당 내부에서는 이미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아예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YTN에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특검법을 논의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다.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뭡니까? 특검법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지금 어디까지나 한동훈 지 혼자만의 쇼인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지는 여기서 제3자 특검법 여기를 물리면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지가 개망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지를 못해. 물리지를 못하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가 뭐 할 것처럼 계속 뺑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거론을 해보자. 협상을 하자. 자, 우리 이번에 만날 때 같이 협상할게. 어떠냐? 라고 하니까 그거는 또 아니다. 라고 하면서 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그 대표적인 핑계가 뭐예요? 바로 제보 조작 수사. 이거를 해야 돼.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야, 한동훈, 너 이 새끼야 자꾸 딴소리 하지 마, 임마.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그 발언 내용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다시 토를 달았습니다. 민주당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제3자 추천안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를 단 것입니다. 한 대표님, 화법입니까?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 빼더니 다시 추가 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습니다.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공식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합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특검안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국민이 많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발의는 하지 않고 말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니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러자는 건지 저러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특검안에 대해 갈팡질팡한다면 국민께서는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원하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하시기를 요청합니다. 26일까지는 한동훈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26일까지 좀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한동훈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마냥 기다릴 수 없고 자 26일까지 얘기를 주세요. 답을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한동훈이가 시한 지난 정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 아니 그럼 시한도 안 정하고 무작정 네가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라고? 웃기는 새끼 아니야. 지들은 뭐 시한 안 정하나? 아니 지가 압수수색 나갈 때 시한 안 정하고 그렇게 하나? 야 압수수색 영장에도 임마 유효기간이란 게 있어. 자 그렇잖아요. 예,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지가 지금 바로 이 제3자 특검이라는데 물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계속 지금 생트집을 잡고 있죠. 예,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주워 담아야 되는데 주워 담지를 못하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한동훈이가 제보 조작 이것도 포함시키자라고 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에서 이거 절대 못 받아들일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거 넣든 말든 자연스럽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왜? 뭐든 간에 제보가 됐든 뭐가 됐든 수사 자료로 들어오는 거는 그 수사 자료가 수사의 증거물이 과연 진정한 것이냐 아니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수사 자료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려면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조사해 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제보 조작 수사가 이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든가 안 시키든가 이건 포함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굳이 이걸 집어넣었다? 그냥 시비를 털겠다는 거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한동훈은요 이것 때문에 대단히 지금 곤란한 입장에 서 있을 겁니다.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얼마 전에 보였죠. 왜 그러냐? 국힘당 내에서는 이미 이 제3자 특검법이라는 이 자체가 폐기되어 있는 상태예요. 계속 보도를 앞서 있었던 보도를 좀 살펴보세요. 이미 국힘당에서는 제3자 특검 이런 거 안 한다고 이미 결론이 이미 내부적으로 다 났어. 다 난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까 하는 상황에 갑자기 민주당 쪽에서 바로 이게 딱 몰고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국힘당이 한동훈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거야. 그리고 용산 입장에서는 거봐 한동훈이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바람에 이런 일 생기잖아 라고 하면서 대놓고 거부감과 불만을 드러내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약속 대련이 안 될 겁니다. 이 사안은 윤석열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한동훈 지가 아무리 제3자 특검법을 나 아직까지 놓지 않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미 국힘당 내에서는 끝난 얘기였거든. 그러니까 지는 뭐 계속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끝나기를 바랬는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한동훈이 계속 제3자 특검을 몰고 지 뜻대로 고집을 피운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국힘당 내에서 분란이 나겠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는 제3자 특검 몰고 나가면 국힘당 깨지고 그게 아니면 한동훈이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걸 못하는 거지. 다만 자기 주머니에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들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니 한동훈은 계속해서 한동안 곤욕스러운 입장을 계속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되면서 뭐 이것 때문에 제3자 특검 못할 것 같아, 저것 때문에 못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가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한동훈 본인한테도 불리하고 윤석열한테도 불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책임은 용산은 아마 그걸 다 한동훈 책임으로 돌리려고 그럴걸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재밌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 라는 추정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이번 일은 점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주워 담고 싶은 제3자 특검, 하지만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계속 말 바꾸고 있는 한동훈, 언제까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죠. 우리가 이번에 한동훈을 제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궁지로 몰아가고 있고 막다른 골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골목에서 한동훈 지가 죽든지 윤석열이 죽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